예, 이가혁 기자와 얘기를 좀 더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기자, 네. 이 용역 보고서에 따르면 경제에 미칠 영향이 뭐 그리 크지는 않다. 큰 걱정은 안 해도 된다. 이런 얘기인가요? 네, 그렇습니다. 이 보고서에서 가장 많은 비중을 할애한 게 경제적 효과 분석입니다. 예. 법 시행 이후에도 선물 수요가 그렇게 크게 감소하지 않을 것이라고 내다봤는데요. 아주 비관적으로 따져봐도 0.86% 감소에 그칠 것이라고 판단했는데, 예를 들어서 기념관법 시행 전에 선물이 100개가 팔렸다면 시행 후에는 소비 위축으로 줄어들 판매량이 채 1개도 안 될 것이라는 예측입니다. 예. 이 내용을 보면 뭐 거의 문제가 없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그렇다면 왜 이렇게 모두들 우려를 하는가? 조금 더 들여다볼 필요는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예. 그래서 좀 일부 전문가들은 이 보고서의 예측이 조금은 잘못된 것 아닌가 하는 문제를 제기하는데요. 예. 보시면 예를 들면 아까 보여드린 선물 수요 감소 예측에서 가장 보수적으로, 그러니까 가장 적게 잡은 게 0.0052% 감소할 것이라는 수치입니다. 정말 별 영향 없을 것이라는 건데, 이 계산 방식을 보면요. 2014년 공무원 행동강령 위반자 중에 금품 수수 혐의자가 전체 공무원 수의 0.06%인 것을 감안해서 예. 이 수에다가 취업자 수 대비 김영란법 적용 대상자 비중 8.6%를 곱했을 뿐입니다. 하지만 이 김영란법은 아시다시피 언론인, 교직원 등 적용 대상자가 훨씬 많습니다. 예. 단순히 금품 수수 혐의자의 비중을 계산에 적용하는 게 실제 상황과는 좀 동떨어져 있다, 이런 지적이 나옵니다. 다른 어떤 기준을 세울 만한 게 없으니까 또 이렇게 계산했을 수도 있는 거겠죠. 그래서 일종의 시나리오를 적어본 예. 것이라고 볼 수 있는데요. 예. 또 흔히 소비는 심리의 영향을 많이 받는다, 이런 말이 있듯이 법 시행으로 수반될 수 있는 소비 심리 위축도 좀 고려되지 않았다, 이런 지적이 나옵니다. 예. 이 밖에도 업종별 분석이 나왔는데 화훼 산업만 담겨 있어서 한우, 굴비 등 농축수산업 전반에 미칠 영향을 폭넓게 분석하지는 못했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예. 민병두 의원의 말을 좀 들어보겠습니다. 저는 김영란법의 가장 강력한 일관된 찬성론자입니다. 그런데 이 법이 현실적으로 적용되기 위해서는 가액이 현실을 반영해야 합니다. 그래서 9월 시행 이전에 다시 한번 현실 시장을 철저하게 재조사를 해서 현실 가액을 맞춰야 하고. 예. 어찌됐든 자신들이 통과시켜놓고 자신들이 다시 고치겠다고 지금 나오는 형국이긴 합니다. 그리고 지금 소개해드린 그 영역보고서 내용이 물론 너무 낙관적으로만 봤을 가능성도 있지만, 네. 또 예측하는 데 있어서 그 조사 방법론이라든가 아니면 계산의 방법에 있어서 다른 특별한 것이 없다면 또 저렇게밖에 할 수 없는 것이기도 하고, 결국 이 법을 시행하고자 하려 하느냐 아니면 안 하고 싶어 하느냐 하는 문제 아닐까요? 아주 본질적으로 보자면. 그래서 이 부분, 그러니까 그 좀 불완전해 보이기는 한다 하더라도 당장 나타날 어떤 부정적인 요인 외에 장기적으로 경제에 도움이 된다라는 쪽으로 보는 시각들도 또 있잖아요. 그렇습니다. 좀 국제적으로 또 거시적으로 봤을 때 효과가 좀 크다고 볼 수 있는데요. 예. 국제투명성기구가 발표하는 각국 부패 인식지수 순위에서 우리나라는 경제협력개발기구 OECD 34개국 가운데 고작 27위로 최하위권입니다. 예. 청렴도가 OECD 평균 수준만큼만 올라가도 우리나라 연평균 1인당 명목 GDP가 138.5달러, 연평균 성장률은 0.65%포인트 상승할 것으로 기대된다, 이런 연구 결과도 있는 만큼 예. 거시적으로 봤을 때는 부패 척결이 경제 성장을 이끄는 동력으로도 꼽힙니다. 예. 또 우리나라 기업들의 이 접대비 지출이 좀 상당히 많은 편인데요. 2010년에 7조 6,658억 원에서 2014년에는 9조 3,368억 원으로 매년 늘어나는 추세입니다. 예. 기업들의 과도한 접대비 지출도 줄일 수가 있습니다. 대개 접대비라는 것이 좀 음성적으로 쓰이는 경우가 많으니까 그걸 차라리 건전한 쪽으로 쓰도록 유도하자, 이런 법 시행을 통해서 그런 의견들도 많이 나온 맞습니다.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회 체질 개선을 필요로 한다고 해서 내놓은 법이니까 그걸 통해서 장기적으로 경제에 미칠 영향을 긍정적으로 본다면 일단 시작해 볼 만한 것이 아니냐. 다만 이제 그 당장 나타나고 있는 일부 업종에 대한 어떤 보완책, 이런 것은 당연히 얘기될 수 있는 것들이겠죠. 어떤 걸까요? 그렇습니다. 이 통계를 한번 보시면 되겠는데요. 25개 대형 유통업체가 판매한 국내산 선물 세트 평균 가격을 나타낸 겁니다. 명절 선물 세트 가운데 좀 비싼 편을 좀 골라본 건데, 예. 표고버섯, 잣등은 5만 원이 넘고요. 또 한우갈비, 굴비 세트는 10만 원이 훌쩍 넘습니다. 이 권익위 시행령 안에 따라서 선물 상한가액 5만 원이 넘는 바로 이 품목들을 다루는 그 업계들,
농축수산업계가 특히 긴장할 수밖에 없습니다. 예. 당장 좀 대책이 필요하다 이런 말이 많이 나오고 있는데 그래서 기업들이 접대비 등에 지출했던 비용을 우리 농축수산물을 구입해서 임직원 명절 선물로 좀 돌리면 어떻겠느냐 예. 뭐 이런 의견도 나오는데 뭐 가능할 기업- 수도 있겠죠. 그렇죠. 그런데 또 기업에 강요할 수 있는 부분은 또 아니라서 물론 그렇겠죠. 네, 정부와 기업 모두가 좀 머리를 맞대야 될 그럴 부분입니다. 예. 9월 28일 전에, 그러니까 금년에 9월 28일 전에 시행령 제정이 완료되는데 지금 시행령은 일단 안은 나와 있는 상황이고 네. 안이기 때문에 아까 뭐 그 민 의원도 얘기했지만 일정 부분 손볼 가능성이 또 있기도 하긴 하죠. 그렇습니다. 예. 게다가 또 지금 이게 지금 위헌이냐 아니냐로 지금 걸려 있잖아요. 맞습니다. 이것도 변수가 될 것 같고. 네. 일단은 건의기는 오는 24일에 공청회를 엽니다. 관련 업계나 또 시민들이 참석하는 공청회를 열어서 의견 수렴 작업에 나서고요. 말씀하신 대로 한 가지 변수라면 헌법재판소의 판단입니다. 대한병합 등이 제기한 헌법 소원은 언론인과 사립교원을 제재 대상에 포함시키는 게 과잉 금지 원칙에 위배되는지 또 배우자 신고 의무 조항이 양심의 자유를 침해하는지 등이 쟁점인데요. 예. 법 시행 전에 위헌 여부 결론을 내기로 한 헌재가 위헌이라고 판단하면 이 시행령 자체도 효력이 없어지기 때문에 헌재의 판단에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예. 아무튼 이게 뭐 쉽게 되리라고는 아무도 생각을 안 했지만 법을 통과시키는 상황에서까지도 이렇게 여러 가지가 나오는 거 보면 앞날이 이렇게 순탄치 않을 것 같은 그런 느낌도 들긴 듭니다. 이가혁 기자였습니다. 수고했습니다.